네, 그러면 오늘의 두 번째 주제인데요. 바로 11월 FOMC에 대한 리뷰입니다. 일단 최종금리 수준을 사실상 상향시키는 발언을 했죠. 그래서 매파적인 서프라이즈가 나왔다. 이거는 절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데, 그럼 한번 쭉 어떤 상황이었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75bp 금리 인상은 예상대로 나왔습니다. 모두의 예상대로. 네. 다음으로 성명서가 나오게 되죠. 성명서를 보게 되면 이 내용은 비둘기였어요. 왜 그랬냐? 멘트가 이번에 추가된 게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목표 범위의 미래 증가 속도를 결정함에 있어서 위원회는 누적적인 긴축 통화 정책과 통화 정책이 경제활동, 인플레이션 그리고 경제 및 금융 동향에 미치는 시차를 고려할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보시면 연준이 금리를 빠르게 올려왔어요. 이렇게 누적적으로 크게 금리를 인상을 하게 되면 이게 결국에는 언젠가는 경제에 영향을 주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즉시가 아니라 시차가 있다는 거죠. 지금 올리는 게 바로 긴축적으로 세상에 작용하는 게 아니라 시간을 두고서 이제 미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잘못해버리면은 자꾸 긴축만 해나가다가 경제는 이제 이 시차가 뒤에 발생을 하니까 영향이 경제는 이미 고꾸라지기 시작하는데도 계속 긴축을 해버릴 위험이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까지 긴축이 경제에 미친 영향이 아직까지 완전히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말을 한 것이고, 이것은 누가 얘기하냐면 연준 내에서 비둘기주의자들이 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러다 우리 너무 오버 타이트닝 한다. 긴축 속도 조절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 비둘기론자들의 입에서만 말로만 나온 거면은 괜찮은데 성명서에 공식적으로 지금 채택이 됐다라는 거죠. 그렇다라는 말은 이제까지 75bp 인상인데 그 속도에 늦춰서 50bp 인상이나 25bp 인상으로 가겠구나. 그거를 구체적으로 성명서에 넣었구나. 그러다 보니까 증시가 1% 급반등을 해버립니다. 네. 근데 30분 뒤에 이게 고꾸라져요. 왜 그랬냐? 이 FOMC가 크게 세 파트로 구성이 돼 있어요. 일단은 정책 결정이랑 그 성명서가 딱 나오고요. 30분 뒤에 파월 의장이 나와갖고서 일단 모두 발언을 합니다. 성명서 내용을 길게 이제 풀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기자분들하고 Q&A를 하게 돼요. 근데 그 모두 발언에서 바로 최종금리 상향 발언이 나오게 됩니다. 마지막 회의 이후로 나온 데이터에 따르면 궁극적인 금리 수준은 이전 예상보다 높을 수 있습니다. 요 얘기 딱 나오자마자 플러스 1%던 증시가 마이너스 1%로 확 내려 꽂아버립니다. 즉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에 증시가 안도를 했다가 뭐야 터미널 레이트가 더 올라가네? 급히 방향을 돌려 세운 거예요. 그 이후에 파월 의장은요 질의응답 와중에서도 이와 거의 비슷한 말들을 재차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한 이유로 노동시장이 강하다. 특히나 소비자 물가지수가 예상보다 높았다. 이거를 이유로 듭니다. 그러니까 증시는 계속 더 하락을 하게 되죠. 구체적으로 어떤 멘트가 있었냐? 회의 사이, 그러니까 9월의 회의하고 11월의 회의 사이인 거죠. 회의 사이에 나온 강력한 노동시장 보고서와 특히 소비자 물가 보고서를 보고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9월 회의 당시 생각했던 것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이동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뒤에도 질의응답 계속 진행되는데 매파적인 터미널 레이트 상향에 대한 발언이 계속 나와요. 자, 이제 파월 의장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금리 정책에는 세 가지가 중요하다. 첫째 속도, 둘째 높이. 저도 이제 FOMC 끝나고 나서 몇몇 이제 방송에 나가갖고서 이 얘기를 드렸죠. 요거를 이제 차용한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우리가 그러면은 그 긴축으로 가서 긴축적인 레벨에서 얼마나 머무를 것인가. 요거는 아직까지 얘기할 때가 아니고 속도와 높이를 중점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날 나온 내용을 보면 일단 속도는 늦추겠다는 거예요. 성명서를 보면. 근데 모두 발언하고 Q&A를 보면 높이는 올려야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질문이 생기죠. 이 둘 중에 그러면 뭐에 더 그 가중치를 두고 있느냐. 그랬을 때 파월 의장이 이날 명확하게 똑똑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높이가 중요하다. 그러다 보니까는 성명서는 다 잊혀져요. 이제 성명서는 없던 일이 됩니다. 오케이. 자, 금리 인상 속도를 이제는 좀 늦추겠다고. 그건 없던 일로 하자. 터미널 레이트 올라가잖아. 그래서 증시는 계속 하락합니다. 구체적으로 발언은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그 수준에 가까워질수록 더 제한적인 영역으로 이동할수록 속도의 문제는 높이와 긴축적인 레벨에서 머무는 기간, 질문들보다 덜 중요해진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 정도로 하면 다 알아들으라는 거죠. 그렇죠? 다음으로
페드 피봇을 넘어서서 페드 퍼즈라는 연준 멈춤이라는 단어까지도 막 나왔었잖아요. 거기에 대한 기대도 일축시켜버립니다. 멈춤을 생각하는 것은 매우 시기상조입니다. very premature라고 얘기했어요. 이거 여러 차례 강조를 합니다. 사람들은 시차라는 말을 들을 때 멈춤에 대해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요, 금리 인상을 중단하는 것에 대해 생각하거나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매우 시기상조입니다. 그래서 최근 일부에서 부상했던 연준 멈춤 가능성에 대해서 완전 일축해버린 거고, 이 발언 이후 역시나 증시는 계속해서 더 빠지게 되죠. 지리응도 거의 막바지에 가가지고서도 터미널 레이트 상향, 그 다음에 연준 멈춤 기대 일축 발언을 재차합니다. 그래서 종가까지도 계속 내렸던 거죠. 만약 우리가 오늘 예측을 했다면, 우리가 오늘 그 경제 전망치하고 점도표를 발표했다면 그건 올라갔을 겁니다. 금리 수준은. 멈춤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건 정말로 지금 할 대화가 아닙니다. 우린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증시 2에서 3% 폭락을 했어요. 자, 그럼 이거 이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 생각에 대세에 영향을 줄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 결론은 바뀌는 건 없어요. 똑같다. 네, 그런 건데 그 이유가 뭐냐라고 했었을 때는 이게 이제 일부 투자자들이 가졌던 연준 피봇에 대한 과도한 기대감, 그리고 최근에 10% 이상 반등했던 증시, 이게 되돌림이 좀 나타난 것 뿐이다 라는 겁니다. 가령 이번에 75bp 인상은요, 사실 이거는 정말로 거의 100%가 나왔어야 돼요, 이 확률이. 근데 예상을 할 때 페드와치 보면은 10%의 확률이 여전히 전날까지도 50bp 인상에 놓여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는 너무 과도한 비둘기적 행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연준 그러니까 피보팅 한다가 돌린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생각이 피봇이라고? 그러면은 원래 같으면은 지금 연준에서는 하고자 하는 게, 우리 75bp씩 크게 올렸는데 피봇이면은 50bp 올리게 되면 이제 피보팅을 했다고 생각하기, 그렇게 여겨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사람들은 피봇이야? 그럼 다음 회에 당장 금리 인상 멈춰? 다음 회에 바로 금리 인하해? 막 이렇게까지도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이 단어가 주는 어감 때문에. 근데 이런 식의 생각이 모여서 가격 반영된 거는 다 되돌림이 일어났다는 거죠. 뭐 그런 얘기를 많이 드렸었어요. 닉 티밀하우스 기자의 글이나 트윗한 것들이 이제 제가 한 2주간에 걸쳐 갖고서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너무 덜 나가지도 말았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말한 것 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걸 더 구체적으로 보면 12월 금리 인상을 만약에 75bp로 보고 내년도에 최종금리 수준을 5% 이상으로 지금 당장 보는 거는 너무 나간 것이라는 거죠. 반대로 11월 금리 인상을 50bp로 낮게 보고 당장 12월부터 페드 퍼즈가 나타날 걸로 보는 것도, 이건 또 반대로 너무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생각을 다 없애고 생각하자라는 거죠. 그랬을 때 지금 좀 매파적인 얘기를 해버리니까는 요 밑에 있던 이 과도하게 비둘기적인 생각은 이거는 이제 커트가 되고, 이 가격 반영이 좀 비둘기적으로 돼 있던 것들이 이번 주에 되돌림이 좀 있었다. 그렇게 보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FOMC 끝나고서 매파적인 발언, 사실 뭐 저도 계속 얘기할 때 매파적인 것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긴 했어요. 그래서 저런 걸로만 다 도배가 되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제 이 점을 한번 또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우리가 이제 주식을 할 때 어떤 주식이 진짜 안 좋아요. 너무 안 좋아요. 근데 너무 안 좋은데 그것보다도 훨씬 더 안 좋게 주가가 형성이 돼 있으면 그건 살만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악재가 엄청나게 나올 거예요. 근데 그거를 다 계산해서 반영해보면은 얼마만큼 이어야 되는데 그보다도 주가가 훨씬 낮다. 그러면은 실제로 악재가 나왔을 때 그 회사는 주가가 오히려 안 빠집니다. 이미 가격 반영이 돼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이번 회의도 봐야 되는 것 아니냐. 뭔 소리냐 하면은 매파적으로 얘기했어요. 근데 이미 시장에서는 9월보다 높이는 거를 최종금리 수준을 너무 당연하게 여겼어요. 어디까지 당연하게 올렸냐면 2단계. 50bp 정도 더 높게 올려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번 회의에서 파월 의장이 9월보다 더 높여야 될 것 같대요 라고 얘기했지만은 9월보다 50을 높여야 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숫자를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았단 말이죠. 25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50일 수도 있고 75일 수도 있고 100일 수도 있죠. 근데 25다 만약에 나중에 뭐 파월 의장이 나와서 얘기하는데, 사실 우리 그때 생각은 25 정도 더 높였으면 그러면은 이미 50을 반영시켜 놓은 시장이 과도하게 나간 거죠.
만약에 나 50 정도 생각했어 라고 하면 시장은 이미 50을 반영해 놨으니 그러면은 이건 악재는 아닌 거죠. 이제는 그냥 중립적인 거. 나는 사실 75 이상 생각했어. 그러면 이제 악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미 50 정도면 꽤 높다. 가격 반영이 꽤 돼 있다. 그러면은 크게 걱정할 건 아니지 않나. 그게 제 생각이었습니다. 그 50 높다라고 하는 게 이거는 뭐 OIS나 이런 거 봐도 되기는 하는데 제일 쉽게는 페드와치 보면 됩니다. 페드와치 보게 되면은 바로 다음 해죠. 22년도 12월 회의에 금리를 50bp 올린다라고 확률 계산해 놓은 게 52%, 75bp 올릴 거야라고 해 놓은 게 48%입니다. 그러니까 연준이 감속 못할 거야라고 보는 게 무려 48%예요, 여러분. 근데 어쨌든 여기에서 제일 최빈값 나오는 게 50bp다. 4.25에서 4.5죠. 그럼 내년도 그 다음 회의가 2월이거든요. 내년도 2월 회의에는 사람들이 이 페드와치에서 확률로 어떻게 들어가 있냐라고 하면 이 50% 제일 높은 거 보이죠. 4.75에서 5예요. 4.25에서 4.5보다 50bp 높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또 여기 이제 50bp 올려놓은 거죠. 그 다음 회의인 3월에 보게 되면 4.75에서 5에서 25가 또 높은 5에서 5.25가 거의 절반입니다. 그러니까는 9월 달에는 원래 4.5에서 4.75에 찍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5에서 5.25에 찍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0.5를 더 올려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 사이에 놀게 되거나 딱 여기 정도에 맞게만 하면 솔직히 그렇게 놀랄 일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일단은 한 단계 정도만 상향시킨 걸로 봐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어쨌든지 간에 성명서가 제일 먼저 나오고 나중에 결국 기록도 성명서가 탁탁탁탁 제일 앞에 놓이게 돼요. 그러니까 성명서도 절대 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요번에 파월 의장이 이거 되게 별거 아닌 것처럼 얘기했지만 이거는 모두가 동의했기 때문에 담긴 표현이거든요. 어쨌든 감속의 의지 성명서에 담겼잖아요. 그리고 연준은 정말로 이제는 정책들 자기네가 써온 게 어떻게 파급 효과를 가지는지, 시차가 어떻게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자기네도 많이 올렸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단번에 몇 단계를 건너뛰어서 팍팍 올릴 이유는 제가 볼 때는 많이 줄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그 질의응답에서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감속에 대해 갖고서 다음 회의에서 거의 논의하게 될 것입니다. 네, 이렇게 얘기해서 거의 뭐 다음 회의에서는 일단 50을 기본 안에 깔고 가겠다라는 걸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최근 미국의 고용지표가 또 좀 강하게 나오기는 했죠. 잡 오프닝부터. 그리고 여기에 대해 갖고 고용이 강하다는 거를 파월 의장도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파월 의장의 말을 보면 고용 시장을 대하는 거에 있어 갖고 약간의 변화도 엿보여요. 어떤 발언했냐? 이번 주 고용 비용 지수는 혼합된 숫자가 나왔습니다. 헤드라인 숫자는 실망스러웠습니다. 높았고 하락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세부적으로 보면 만약 민간 부문을 본다면 그 수치는 하락했습니다. 임금이 정말로 하락했습니다. 우리는 점진적 하락의 시작이 일어나고 있다는 징후를 계속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금이 내려가지 않고 있기에 아직 분명하진 않습니다. 고용비용지수와 평균 시간당 임금은 모두 높은 수준에서 옆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고용비용지수 보면은 옆으로 움직이고 있는 게 맞아요. 조금씩 내려가고는 있지만, 그쵸? 옆으로 움직인다고 표현해도 되고. 다음으로 시간당 평균 임금은 최근에 나오기 전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움직이고 있었죠. 근데 최근에 살짝 요번에 금요일 나온 걸로 보면 이렇게 5에서 4.7로 떨어지죠. 어쨌든 사이드베이를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더 올라가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기네가 더 강하게 긴축을 해야 되는 이유를 찾자면 반대로 이거는요. 생각해보면은 만약에 이것들이 계속해가지고서 업트렌드다 그러면은 더 강하게 해야 되지만 어쨌든 사이드웨이고 그 다음에 살짝 내려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는 ECI에서 민간 쪽은 정말 내려가고 있습니다라는 얘기가 왜 나오냐 하면 이제 고용 비용 지수에서 민간 정부 이렇게 두 개 나눠 갖고 발표를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민간은 1.5%에서 1.1%로 줄었습니다. 꽤 크게. 예, 근데 정부가요 0.8에서 1.9로 급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이렇게 높게 나온 건 저는 못 봤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민간이 훨씬 중요하긴 한데 민간은 내려가던데 그것도 크게 뭐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예. 제 마지막으로는 제가 몇몇 방송 나가가지고서 만약 나한테
연준에 지금 질의응답하는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기회를 준다. 그럼 무슨 질문 하겠냐라고 했을 때 그거였죠. 만약에 미국에서도 영국 같은 일이 벌어졌을 때 같은 행동을 할 것이냐. 그러니까 영국에서 LDI 문제가 터졌었을 때에 QT하는 것을 연기를 해버리고 멈추고 연기해버렸죠. 그리고 그 이제 자산 매입의 재개를 일시적으로 했었죠. 그런 걸 하겠냐.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이제 고용의 안정, 물가의 안정 얘기하지만은 금융시장의 안정도 연준 입장에서는 중요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두 개가 상충되는 일이 발생했을 때 금융 안정을 택하겠냐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안함을 느낄 수 있거든요. 금융 안정을 해치지 않도록 연준이 노력해 준다는 거니까. 근데 이 질문도 없었고 이 대답도 안 해요. 그러니까 뭐 여기에 대해 설명도 안 해요, 파월이. 굳이 정말로 샅샅이 솔직히 이거는 이제 그냥 넣으려고 넣은 겁니다. 넣으려고 신경 안 쓰셔도 되는데 질의응답에서 이런 얘기합니다. 물론 우리가 과도하게 긴축한다면 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우리의 도구를 강력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만약 우리가 과도하게 긴축한다면 우리는 강력한 수단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팬데믹 초기에 보여주었듯이 만약에 필요하다면 우리는 경제 활동을 강력하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매파임은 분명하다. 근데 가격 반영도 돼 있다. 그래서 지금 86번가가 가지고 있는 그 기본 가정을 바꿀 이유는 전혀 없었다로 끝맺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11월 FOMC에 대한 리뷰였고요.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